아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지 않아요. 저는 제 할 일을 했을 오늘 뿐이에요. 소개할 할 스토리는 일이라는요. 아니, 71세 노년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장도현입니다. 아니지 않아요. 저는 저는 20년 제 전 할 일을 아내 했을 뿐이에요. 사망 후 혼자 살다가 문화센터 글쓰기 모임에서 69세 한미정과 6개월간 가까워져 산책과 영화를 함께 보며 좋은 감정을 나눴지만 그 같은 날 40년 전 첫사랑 72세 윤정이가 남편 사망 후 다시 나타나 과거 추억을 떠올리게 했고 미정이 솔직하게 좋아한다고 고백했지만 다음날 정희가 집 앞에서 다시 시작하자고 제안하며 정희는 고급 식사와 비싼 선물로 접근하고 미정을 가벼운 여자라며 험담해 문화센터에서 말다툼이 벌어졌으며 어느 날 도현이 연락 두절돼 실종 신고까지 하려던 순간 정희가 펜션 여행을 잡아보낸 것으로 밝혀져 도현이 둘 다 불러앉혀 누구와도 연애하지 않고 혼자 살겠다고 선택했으나 1년 후 문화센터에서 미정과 다시 만나 천천히 마음을 열기 시작한 장도현의 두 여자의 전쟁과 혼자만의 시간을 선택한 후 찾아온 진짜 사랑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나 실버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작은 도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도현이에요. 올해 71세예요. 서울 마포구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10년 동안요. 10년 전에 아내가 세상을 떠났거든요. 아내 이름은 김은희였어요. 66이었어요. 결혼한 지 40년이었어요. 저는 30에 결혼했어요. 아내는 28이었고요. 행복한 부부였어요. 아이는 둘이에요. 딸 둘이요. 큰딸은 수진이에요. 올해 41세예요. 작은 딸은 수영이에요. 38살이에요. 둘 다 결혼했어요. 수진이는 미국에 살아요. 남편이 거기서 일하거든요. 수영이는 경기도 성남에 살아요. 손주들도 있어요. 수진이한테 둘이요. 수영이한테 하나요. 저는 국문학 교수였어요. 대학교에서 가르쳤죠. 35년 동안 일했어요. 6년 전에 정년 퇴임했어요. 그리고 4년을 더 아내와 살았어요. 여행도 다니고요. 취미 생활도 했어요. 행복했어요. 하지만 10년 전이었어요. 아내가 갑자기 쓰러졌어요. 뇌출혈이었어요. 병원으로 갔지만요. 살리지 못했어요. 그렇게 떠났어요. 혼자 남았어요.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요. 갑자기 없어진 거예요. 매일 울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요. 옆자리가 비어 있었어요. 밥을 해도요. 혼자 먹어야 했어요. 저녁에 텔레비전을 봐도요. 혼자였어요. 외로웠어요. 정말 외로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요. 조금씩 익숙해졌어요. 혼자 사는 것에요. 아침에 일어나서요. 혼자 밥 먹고요. 산책도 가고요. 책도 읽었어요. 저녁엔 텔레비전 보다가요. 잤어요. 그렇게 10년을 살았어요. 딸들이 걱정했어요. 아빠 혼자 사시지 말고 우리랑 같이 살아라고 수영이가 제안했습니다. 아니야. 아빠는 혼자 괜찮아 라고 거절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라고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응. 걱정 마. 아빠 잘 살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사실은요. 가끔 외로웠어요. 특히 저녁 시간이요.
아내랑 함께 차 마시던 시간이요. 이제는 혼자 마셔야 했어요. 하지만 참았어요. 딸들한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지내던 중이었어요. 1년 전이었어요. 수영이가 전화했어요. 아빠, 문화센터 한번 가보세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문화센터? 라고 되물었습니다. 네. 거기서 글쓰기 모임도 하고 그래요. 아빠 국문학 교수셨잖아요. 딱 맞을 것 같은데 라고 말했습니다. 한참을 생각했어요. 알았어. 한번 알아볼게 라고 대답했습니다. 문화센터에 전화했어요. 프로그램을 물어봤어요. 글쓰기 모임이 있었어요. 매주 화요일 오후 2시요. 등록했어요. 첫 수업은 일주일 후였어요. 화요일이 됐어요. 오후 2시요. 문화센터로 갔어요. 처음 가는 곳이었어요. 건물 3층이었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어요. 교실을 찾았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사람들이 이미 앉아 있었어요. 대부분 60대에서 70대로 보였어요. 빈자리를 찾았어요. 구석 자리에 앉았어요. 잠시 후요. 선생님이 들어왔어요. 50대 여자 선생님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시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를 보며 웃었어요.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라고 말했습니다. 일어섰어요. 안녕하세요. 장도현입니다. 71세고요. 국문학 교수였습니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와, 교수님이셨구나. 반갑습니다. 라고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다른 사람들도 박수를 쳤어요. 앉았어요. 수업이 시작됐어요. 글쓰기에 대한 강의였어요. 1시간 정도 들었어요. 그리고 각자 짧은 글을 써보는 시간이었어요. 주제는 내 인생의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었어요. 저는 아내와 처음 만난 날을 썼어요. 글을 다 쓰고요. 몇 명이 발표했어요. 저도 발표했어요. 다들 박수를 쳐줬어요. 수업이 끝났어요. 교실 밖으로 나왔어요. 그때였어요. 한 여자가 다가왔어요. 60대 후반으로 보였어요. 키는 155cm 정도요. 단발머리였어요. 밝은 표정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미정이에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장도현입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교수님이셨다며요? 멋지시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이제 은퇴했어요. 라고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멋져요. 저는 평범한 주부였거든요. 라고 말했습니다. 주부도 대단하죠. 라고 말했습니다. 미정 씨가 웃었어요. 다음 주에 또 봬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네. 또 봬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기분이 좋았어요. 오랜만에 사람들을 만났거든요. 다음 주 화요일이 됐어요. 또 문화센터로 갔어요. 교실에 들어갔어요. 미정 씨가 이미 와 있었어요. 도현 씨, 라고 반갑게 불렀습니다. 아,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여기 앉으세요. 라고 옆자리를 가리켰습니다. 앉았어요. 오늘도 좋은 수업이겠죠? 라고 미정 씨가 말했습니다. 그러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수업이 시작됐어요. 이번 주제는 내가 가장 후회하는 일이었어요. 저는 아내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지 못한 것을 썼어요. 발표했어요. 미정 씨가 울먹였어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수업이 끝났어요. 함께 밖으로 나왔어요. 미정 씨가 물었어요. 혹시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근처 카페로 갔어요. 커피를 주문했어요. 마주 앉았어요. 미정 씨가 말했어요. 도현 씨, 혼자 사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네. 10년 전에 아내가 세상을 떠났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 힘드셨겠어요. 라고 위로했습니다. 이제 익숙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혼자 살아요. 5년 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거든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군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외롭죠? 라고 물었습니다. 가끔요. 라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문화센터도 다니고 그래요. 라고 말했습니다. 좋은 선택인 것 같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1시간쯤 얘기했어요. 편했어요. 미정 씨는 밝고 활발했어요. 얘기하기 편했어요. 그날 이후로요. 매주 화요일마다 만났어요. 수업 끝나고요. 커피도 마셨어요. 가끔은 산책도 했어요. 한강공원으로 갔어요. 걸으면서 얘기했어요. 과거 이야기도 하고요. 일상 이야기도 했어요. 편했어요. 정말 편했어요. 석 달이 지났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수업 끝나고요. 영화를 보러 갔어요. 미정 씨가 제안했거든요. 재밌는 영화가 있대요. 라고 말했습니다. 같이 볼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영화관으로 갔어요. 코미디 영화였어요. 같이 웃으면서 봤어요. 영화가 끝나고요. 저녁을 먹었어요. 한식당에 갔어요. 불고기를 시켰어요. 먹으면서 얘기했어요. 도현 씨, 저랑 같이 있으면 어때요? 라고 미정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편해요. 정말 편해요. 라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그래요. 도현 씨랑 있으면 편하고 좋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감정이었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미정 씨와 정말 가까워졌어요. 일주일에 2~3번은 만났어요. 화요일엔 문화센터요. 주말엔 산책이나 영화를 봤어요. 행복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행복이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이었어요. 모든 게 변했어요. 토요일이었어요. 오후 3시쯤이었어요. 집에서 책을 읽고 있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누구지? 라고 생각하며 나갔습니다. 문을 열었어요. 한 여자가 서 있었어요. 70대 초반으로 보였어요. 키는 160cm 정도요. 단정한 옷차림이었어요. 우아한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얼굴이 낯익었어요. 누구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여자가 먼저 말했어요. 도현 씨, 나 기억나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그 목소리요. 알아봤어요. 정혜? 라고 되물었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저예요. 윤정희라고 대답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윤정희요. 제 첫사랑이었어요. 40년 전이요. 대학교 때요. 같은 과 선후배였어요. 정희는 1년 후배였어요. 저는 3학년이었고요.
정희는 2학년이었어요. 처음 본 순간부터요. 좋아했어요. 고백했어요. 정희도 저를 좋아했어요. 1년 동안 만났어요. 행복했어요. 하지만요. 정의 집안에서 반대했어요. 저희 집이 가난했거든요. 정의 집은 부자였어요. 결국요. 헤어졌어요. 정희는 다른 사람과 결혼했어요. 저도 은희를 만나 결혼했고요. 그렇게 40년이 지났어요. 한 번도 만나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지금 제 앞에 서 있었어요. 정희가요. 들어와요 라고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들어왔습니다. 거실에 앉았어요. 차를 내왔어요. 마주 앉았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정희가 먼저 말했어요. 도현 씨, 오랜만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저를 찾아오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친구한테 들었어요. 도현 씨가 여기 산다고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랬군요 라고 말했습니다. 도현 씨, 부인은?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아, 그랬구나. 힘드셨겠어요 라고 위로했습니다. 정혜 씨는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저도 작년에 남편이 세상을 떠났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랬군요. 힘드시겠어요 라고 위로했습니다. 혼자 있으니까 도현 씨 생각이 나더라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를? 라고 되물었습니다. 네. 40년 전 일이 자꾸 생각나요. 우리 행복했잖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죠 라고 대답했습니다. 도현 씨,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다시 시작? 라고 되물었습니다. 네. 이제 우리 둘 다 혼자잖아요. 예전처럼 다시 함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어요. 정희는 제 첫사랑이었어요. 40년이 지났지만요. 그 추억은 아직 선명했어요. 하지만요. 미정 씨가 생각났어요. 6개월 동안 함께 했던요. 편했던 시간들이요. 저기, 정혜 씨, 제가 생각할 시간을 좀 주세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알겠어요.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정희가 일어났어요. 그럼 저 이만 갈게요. 연락 주세요. 라고 말하고 전화번호를 적어줬습니다.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정희가 나갔어요. 혼자 남았어요. 소파에 앉았어요. 머리가 복잡했어요. 어떡하지? 정희는 내 첫사랑이야. 하지만 미정 씨도 고민됐어요. 다음 날이었어요. 일요일이요. 미정 씨한테 전화가 왔어요. 도현 씨, 오늘 시간 있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네, 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한강공원에서 만날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오후 2시에 만났어요. 한강공원이요. 미정 씨가 먼저 와 있었어요. 도현 씨, 라고 반갑게 불렀습니다.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같이 걸었어요. 한강을 보면서요. 미정 씨가 말했어요. 도현 씨, 저
할 말이 있어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뭔데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 도현 씨, 좋아해요. 라고 고백했습니다. 심장이 뛰었어요. 미정 씨가 계속 말했어요. 6개월 동안 같이 있으면서 정말 행복했어요. 도현 씨랑 같이 있으면 편하고 좋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라고 말하려 했는데요. 미정 씨가 계속 말했어요. 우리 같이 여행도 가보고 싶어요. 제주도도 가고 강원도도 가고 라고 말했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어요. 하지만요. 어제 정희를 만난 게 생각났어요. 미정 씨 라고 불렀습니다.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도 미정 씨 좋아요 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라고 기뻐하며 물었습니다. 네. 하지만 제가 생각할 시간을 좀 주세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정 씨 표정이 굳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조금 복잡한 일이 있어서요 라고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천천히 생각하세요 라고 말했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어요. 머리가 더 복잡해졌어요. 어떡하지? 미정 씨한테 고백받았는데 정의도 있고 둘 다 좋은 사람인데 밤새 잠을 못 잤어요. 다음 날이었어요. 월요일이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정희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도현 씨, 오늘 점심 같이 드실래요? 한참을 고민했어요. 만나야 하나?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어요. 좋아요. 어디서 만날까요? 라고 답장했습니다. 명동 식당에서 12시예요. 알겠습니다. 라고 답장했습니다. 12시가 됐어요. 명동으로 갔어요. 식당을 찾았어요. 정희가 이미 와 있었어요. 도현 씨라고 불렀습니다. 앉았어요. 메뉴를 봤어요. 한정식이었어요. 비싸 보였어요. 주문했어요. 음식이 나왔어요. 정말 고급스러웠어요. 먹으면서 얘기했어요. 정희가 말했어요. 도현 씨, 생각해 보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직 좀 더 시간이 필요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도현 씨, 우리 과거가 있잖아요. 그 추억들 소중하지 않아요? 라고 말했습니다. 소중하죠. 하지만 라고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뭐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지금은 과거와 달라요. 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의 표정이 굳었어요. 혹시 다른 사람 있으세요? 라고 직접적으로 물었습니다. 당황했어요. 아, 그건 라고 말을 더듬었습니다. 있구나. 누구예요? 라고 따졌습니다. 문화센터에서 만난 친구예요. 라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친구, 여자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정의 표정이 차갑게 변했어요. 얼마나 만나셨는데요? 라고 물었습니다. 6개월쯤 라고 대답했습니다. 6개월. 우리는 40년 전 추억이 있는데 6개월이 뭐가 중요해요? 라고 비꼬았습니다. 불편했어요. 정혜 씨, 그건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왜요?
과거가 더 소중하지 않나요? 라고 따졌습니다. 과거도 소중하지만 현재도 중요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정희가 한숨을 쉬었어요. 알겠어요. 하지만 도현 씨, 저는 포기 안 할 거예요.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가슴이 무거워졌어요. 식사를 마치고요. 헤어졌어요. 다음 날이었어요. 화요일이요. 문화센터 수업이 있는 날이었어요. 교실로 갔어요. 미정 씨가 와 있었어요. 도현 씨라고 부르는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앉았어요. 수업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집중이 안 됐어요. 미정 씨도 계속 저를 봤어요. 수업이 끝났어요. 밖으로 나왔어요. 미정 씨가 물었어요. 커피 마실래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좋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카페로 갔어요. 마주 앉았어요. 미정 씨가 말했어요. 도현 씨, 무슨 일 있어요? 어제부터 표정이 안 좋아요. 라고 물었습니다. 한참을 고민했어요. 그리고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실은 제 옛 친구가 찾아왔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옛 친구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네. 40년 전에 만났던 사람이에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미정 씨 표정이 굳었어요. 여자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 사람이 뭐라고 했는데요? 라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다시 시작하자고 했어요. 라고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정 씨가 차를 내려놓았어요. 도현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혼란스러워요. 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정 씨가 한참을 침묵했어요. 그리고 말했어요. 도현 씨, 저는 도현 씨 선택을 존중할게요. 하지만 제 마음도 알아주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미정 씨라고 불렀습니다. 저 먼저 갈게요. 라고 말하고 일어났습니다. 미정 씨라고 불렀지만요. 돌아보지 않고 나갔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금요일이었어요. 정희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도현 씨, 오늘 저녁 같이 드실래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저녁요? 라고 되물었습니다. 네. 제가 좋은 레스토랑 예약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거절할 수 없었어요. 좋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저녁 7시에 만났어요. 강남의 한 이탈리안 레스토랑이었어요. 정말 고급스러웠어요. 정희가 웃으며 맞았어요. 어서 오세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앉았어요. 메뉴를 봤어요. 정말 비쌌어요. 정희가 주문했어요. 스테이크랑 파스타요. 와인도 주문했어요. 음식이 나왔어요. 정말 맛있었어요. 먹으면서 얘기했어요. 정희가 말했어요. 도현 씨, 제가 오늘 선물이 있어요. 라고 말하며 상자를 건넸습니다. 선물요? 라고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네. 열어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상자를 열었어요. 고급 시계였어요. 정말 비싸 보였어요. 이건 너무 비싼 거 아니에요? 라고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도현 씨 몸이 약해 보여서요. 건강 챙기라고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너무 라고 말했습니다.
받아주세요. 제 마음이에요. 라고 간곡하게 말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받았어요.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어요. 다음 날이었어요. 토요일이요. 미정 씨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도현 씨, 오늘 오후 한강공원에서 만날 수 있을까요? 만나야 했어요. 좋아요. 3시에 만나요. 라고 답장했습니다. 오후 3시요. 한강공원으로 갔어요. 미정 씨가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다가갔어요. 미정 씨라고 불렀습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표정이 어두웠어요. 앉았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미정 씨가 먼저 말했어요. 도현 씨, 결정하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직 조금 더 시간이 라고 말하려 했는데요. 미정 씨가 말을 끊었어요. 도현 씨, 손목에 있는 시계. 새 거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 이건 라고 당황했습니다. 그 사람이 준 거죠? 라고 물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어요. 미정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도현 씨, 저는 그렇게 비싼 선물은 못 줘요. 저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거든요. 라고 말했습니다. 미정 씨,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뭐가 중요해요? 과거예요? 추억이에요? 라고 따졌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럼 뭐예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혼란스러워요. 라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미정 씨가 일어났어요. 알겠어요. 도현 씨가 결정할 때까지 저는 기다릴게요. 하지만 너무 오래 기다릴 순 없어요. 라고 말하고 갔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머리가 터질 것 같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화요일이었어요. 문화센터 수업이 있는 날이었어요. 교실로 갔어요. 미정 씨가 와 있었어요. 하지만 말을 하지 않았어요. 수업이 시작됐어요. 그때였어요. 문이 열렸어요.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정이었어요. 심장이 철렁했어요. 왜 여기에? 정이가 선생님한테 말했어요. 죄송해요. 오늘부터 이 수업 듣기로 등록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 새로 오신 분이시군요. 환영해요. 라고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정이가 교실을 둘러봤어요. 저를 봤어요.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제 옆에 앉았어요. 미정 씨도 정이를 봤어요. 표정이 굳었어요. 수업이 시작됐어요. 하지만 집중할 수 없었어요. 긴장됐거든요. 수업이 끝났어요. 밖으로 나왔어요. 정이가 따라왔어요. 미정 씨도 나왔어요. 셋이 마주쳤어요. 정이가 먼저 말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정희라고 해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미정 씨가 차갑게 대답했어요. 한미정입니다. 라고 짧게 말했습니다. 혹시 도현 씨 친구세요? 라고 정희가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라고 미정 씨가 따졌습니다. 아, 저도 도현 씨 친구거든요. 라고 정희가 말했습니다. 친구? 라고 미정 씨가 되물었습니다. 네. 옛사람이라고 해야겠죠. 라고 정희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정 씨 표정이 굳었어요. 저기, 둘 다 라고 말하려 했지만요. 미정 씨가 말했어요. 저 먼저 갈게요. 라고 말하고 갔습니다.
정희가 웃었어요. 재밌는 분이네요. 라고 비꼬듯 말했습니다. 정혜 씨, 왜 여기 오신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도현 씨 보고 싶어서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라고 말하려 했지만요. 정희가 말을 끊었어요. 도현 씨, 다음 주에 또 봐요. 라고 말하고 갔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이제 어떡하지? 정말 난처했어요. 다음 주 화요일이 됐어요. 역시 수업이 있는 날이었어요. 교실로 갔어요. 미정 씨가 한쪽에 앉아 있었어요. 정희가 다른 쪽에 앉아 있었어요. 저는 가운데 앉았어요. 수업이 시작됐어요. 오늘 주제는 질투였어요. 아이러니했어요. 수업 중에요. 정희가 발표했어요. 질투는 사랑의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사랑하면 질투하는 게 당연하죠. 라고 말했습니다. 미정 씨가 손을 들었어요. 저는 반대예요. 질투는 사랑이 아니라 소유욕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둘이 서로를 봤어요. 눈빛이 차가웠어요. 수업이 끝났어요. 밖으로 나왔어요. 정희가 제 팔을 잡았어요. 도현 씨, 오늘 저녁 같이 먹어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미정 씨가 그 모습을 봤어요. 표정이 굳었어요. 그리고 다가왔어요. 도현 씨, 저도 같이 가도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정희가 냉정하게 말했어요. 죄송하지만 우리 둘만의 시간이에요. 라고 말했습니다. 미정 씨가 화가 났어요. 둘만의 시간이요? 무슨 권리로요? 라고 따졌습니다. 저희는 과거가 있어요. 라고 정희가 대답했습니다. 과거가 뭐가 중요해요? 현재는 제가 함께 하는데요. 라고 미정 씨가 소리쳤습니다. 사람들이 쳐다봤어요. 저기, 둘 다 진정해요. 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둘은 멈추지 않았어요. 정희가 말했어요. 미정 씨, 도현 씨는 안정적이고 깊이 있는 사람이 필요해요. 가벼운 사람 말고요. 라고 비꼬았습니다. 미정 씨가 울컥했어요. 가벼운 사람이요? 제가요? 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만해요. 라고 제가 소리쳤습니다. 둘 다 멈췄어요. 저를 봤어요. 저는 이렇게는 못하겠어요. 죄송합니다. 라고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집으로 뛰어왔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둘한테서 계속 연락이 왔어요. 하지만 받지 않았어요. 혼자 있고 싶었어요. 정리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2주일이 지났어요. 둘 다 문자를 보냈어요. 도현 씨, 어디 계세요? 연락 주세요. 하지만 답장하지 않았어요. 미정 씨가 집으로 찾아왔어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하지만 문을 열지 않았어요. 정희도 찾아왔어요. 역시 문을 열지 않았어요. 결국요. 결심했어요. 나가야겠어.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짐을 쌌어요. 옷 몇 벌이랑요. 세면도구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강원도로 갔어요. 속초요. 작은 펜션을 예약했어요. 일주일 동안요. 도착했어요. 바다가 보이는 펜션이었어요. 조용했어요. 혼자였어요. 매일 바다를 봤어요. 산책도 했어요. 생각했어요. 나는 뭘 원하지? 정해? 미정? 아니면 혼자? 며칠을 고민했어요. 그러다가요. 깨달았어요. 나는
지금 연애를 할 준비가 안 됐어. 10년 동안 혼자 살면서 이제서야 스스로를 돌보는 법을 배우고 있어. 당분간은 혼자 살고 싶어. 결정했어요. 일주일 후요. 서울로 돌아왔어요. 둘한테 연락했어요. 만나서 얘기하고 싶습니다. 내일 오후 3시에 제 집으로 와주세요. 다음 날이었어요. 오후 3시요. 미정 씨가 먼저 왔어요. 정희도 왔어요. 거실에 앉았어요. 3시요. 침묵이 흘렀어요. 제가 먼저 말했어요. 두 분, 먼저 죄송합니다. 연락 안 하고 사라져서 라고 사과했습니다. 괜찮아요.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라고 미정 씨가 말했습니다. 어디 다녀오셨어요? 라고 정희가 물었습니다. 강원도요. 혼자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생각? 라고 미정 씨가 물었습니다. 네. 두 분에 대해서요 라고 말했습니다. 둘 다 긴장한 표정이었어요. 계속 말했어요. 두 분 모두에게 고맙고 미안합니다 라고 시작했습니다. 둘 다 저를 똑바로 봤어요. 하지만 저는 누구와도 연애를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정 씨가 놀란 표정을 지었어요. 정희는 눈물이 고였어요. 왜요? 라고 미정 씨가 물었습니다. 저는 10년 동안 혼자 살았어요. 처음엔 힘들었지만 이제는 익숙해졌어요. 아니, 익숙해진 게 아니라 이제서야 스스로를 돌보는 방법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외롭잖아요. 라고 정희가 말했습니다. 외롭죠. 하지만 외로움보다 지금은 평온이 더 필요해요. 당분간은 혼자 살고 싶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정희가 울기 시작했어요. 미정 씨는 허탈하게 웃었어요.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2개의 편지를 꺼냈어요. 미리 써놨던 거예요. 하나는 정희에게요. 하나는 미정 씨에게요. 건넸어요. 읽어주세요. 제 마음이 담겨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정희가 편지를 열었어요. 읽기 시작했어요. 정혜 씨, 40년 전의 추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젊은 날의 우리는 행복했죠. 하지만 그 시절은 이제 제 인생의 일부일 뿐입니다.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어요. 정혜 씨도 새로운 삶을 사셨잖아요. 저도 그랬고요. 우리는 각자의 길을 걸어왔어요. 이제는 그 길을 존중해야 할 때인 것 같아요. 행복하세요. 도현. 정희가 울었어요. 미정 씨도 편지를 열었어요. 읽었어요. 미정 씨. 6개월 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미정 씨와의 시간은 즐겁고 따뜻했습니다. 미정 씨의 밝은 에너지는 저한테 큰 힘이 됐어요. 하지만 지금의 저는 연애보다 평온이 더 필요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필요해요. 미정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에요. 언젠가 미정 씨에게 맞는 사람을 만날 거예요. 고마웠어요. 도현. 미정 씨도 눈물을 흘렸어요. 한참을 셋이 앉아 있었어요. 울고요. 침묵하고요. 미정 씨가 먼저 일어났어요. 알겠어요. 도현 씨. 행복하세요. 라고 말하고 나갔습니다. 정희도 일어났어요. 도현 씨. 정말 안녕이에요. 라고 물었습니다. 안녕은 아니에요. 하지만 지금은
이별이 필요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정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라고 말하고 나갔습니다. 혼자 남았어요. 가슴이 아팠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제 선택이었으니까요. 1년이 지났어요. 정말 빨리 지나갔어요. 그동안요. 정말 혼자 살았어요. 딸들이 걱정했지만요. 괜찮다고 말했어요. 정말 괜찮았거든요. 매일 산책을 갔어요. 책도 많이 읽었어요. 글도 썼어요. 평화로웠어요. 외로울 때도 있었지만요. 견딜만 했어요. 스스로를 돌보는 법을 배웠어요. 어느 봄날이었어요. 문화센터에 다시 가보기로 했어요. 1년 만이었어요. 화요일 오후 2시요. 교실로 갔어요. 사람들이 앉아 있었어요. 미정 씨도 있었어요. 혼자 글을 쓰고 있었어요. 조용히 다가갔어요. 미정 씨라고 조심스럽게 불렀습니다. 고개를 들었어요. 놀란 표정이었어요. 도현 씨? 라고 되물었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라고 인사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네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여기 앉아도 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앉으세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앉았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제가 먼저 말했어요. 잘 지내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네. 뭐, 그럭저럭요. 도현 씨는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도 잘 지냈어요. 혼자서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혼자 괜찮으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처음엔 힘들었는데 이젠 괜찮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다행이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수업이 시작됐어요. 같이 들었어요. 수업이 끝났어요. 밖으로 나왔어요. 제가 물었어요. 커피 한 잔 하실래요? 라고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미정 씨가 잠시 생각하더니요. 좋아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근처 카페로 갔어요. 예전에 자주 가던 곳이요. 마주 앉았어요. 커피를 마시면서요. 얘기했어요. 1년 동안의 이야기를요. 천천히요. 조심스럽게요. 미정 씨가 물었어요. 정혜 씨는요? 라고 물었습니다. 지방으로 내려갔다고 들었어요. 그 뒤로 연락은 없었어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한참을 얘기했어요. 편했어요. 예전처럼요. 헤어질 시간이 됐어요. 일어났어요. 밖으로 나왔어요. 미정 씨가 말했어요. 도현 씨, 다음 주에도 수업 오실 거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네, 오려고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럼 또 봐요. 라고 말했습니다. 네, 또 봐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돌아섰어요. 각자의 길로요. 하지만요. 이번에는 달랐어요. 급하지 않았어요. 천천히였어요. 아주 천천히요. 서로에게 다시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이번 스토리의 엔딩은 지금은요. 미정 씨랑 일주일에 한 번 만나요. 화요일 수업 후에요. 커피 마시면서요. 얘기해요. 그게 전부예요. 손도 잡지 않아요. 연애도 아니에요. 그냥 친구예요. 편한 친구요. 하지만요. 조금씩요. 천천히요. 가까워지고 있어요. 미정 씨도 느끼는 것 같아요.
급하지 않아요. 서두르지 않아요. 그냥요. 자연스럽게요. 흘러가는 대로요. 그게 좋아요. 1년 전엔요. 둘 사이에서 고민했어요. 정희와 미정 사이에서요. 하지만 지금은요. 그런 고민이 없어요. 제가 먼저 저를 선택했거든요. 혼자 있는 시간을요.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고요. 이제는요. 천천히요. 누군가와 함께할 준비가 됐어요. 미정 씨와요. 아마도요. 생각해 보면요. 참 신기해요. 70대예요. 또 사랑을 고민하게 될 줄이요. 두 여자 사이에서요. 혼란스러웠고요. 결국 둘 다 거절했죠. 딸들은 놀랐어요. 아빠가 드라마의 주인공 같았대요. 하지만 저는 알아요. 황혼의 사랑은요. 젊은 날의 사랑과 달라요. 더 복잡하고요. 더 솔직하고요. 더 진실해요. 정의는 과거를 주었어요. 아름다운 추억을요. 미정은 현재를 주었어요. 편안한 일상을요. 하지만 저는요. 먼저 저 자신을 찾아야 했어요. 혼자 있는 법을요. 스스로를 돌보는 법을요. 그리고 이제요. 천천히요. 누군가와 함께하는 법을요. 다시 배우고 있어요. 여러분도요. 황혼의 사랑이 찾아오면요. 급하지 마세요. 먼저 자신을 돌아보세요. 혼자 있는 시간도 소중해요. 그리고 준비가 되면요. 천천히요. 함께 하세요. 사랑의 모양은 달라져도요. 누군가와 함께 웃고 싶다는 마음은요. 평생 그대로니까요. 지금까지 어머나 실버 사연 라디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작은 도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